할머니가 낡은 요양원에 갇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가 말하길, 내가 그랬어. 내가 할머니를 버린 거야?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비명 같은 소리였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이 아버지의 손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애는 듯하다. 나는 그날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평범한 하루,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하루. 핸드폰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어? 부천 요양원. 서둘러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다. 할머니.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는 이미 10년 전 돌아가신 분이었다. 아니, 그랬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장례식도 치렀고 묘지도 세웠다고. 그런데 왜 이 메시지?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부천으로 향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요양원은 을씨년스러운 외딴 건물이었다. 문을 두드리니 피곤한 표정의 간호사가 나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김할머니. 아, 그분요. 가족분이 처음 오시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 희미한 불빛 아래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마른 몸,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눈이 나를 보며 희미하게 빛났다. 민준아.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가 장례 치렀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가 날 숨겼어. 내가 대학 갈 때부터. 돈이 없다고 내 장학금을 위해 날 여기 박아놓고 충격이 밀려왔다. 아버지, 김태호.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한 줄 알았던 그 사람.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나를 키웠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서울대에 들어가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우리 집은 여전히 옛날 아파트, 강북의 좁은 원룸. 아버지는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어제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날 숨기셨다고.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랬어. 내가 할머니를 버린 거야? 대학 갈 때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포기했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대신 처리한 거지?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내가 할머니를 버렸다고?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입학 직전 할머니의 암 진단. 병원비가 수억 원. 아버지가 민준아, 너 대학 포기하지 마. 내가 할머니 돌볼게라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뒤로 할머니 소식을 끊었고 아버지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장례식. 그건 가짜였다. 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세요? 아버지는 웃었다. 차가운, 낯선 웃음. 민준아, 세상은 선택의 연속이야. 내가 성공한 건 내 희생 덕분이야. 할머니. 그분은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후회할 게 뭐가 있나? 그날부터 내 인생은 뒤집혔다. 나는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내 아파트로 모셨다.
할머니는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더 큰 비밀이 있어? 내 어머니의 죽음. 그게 오 할머니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숨이 가빠지셨다. 나는 의사를 불렀고 할머니는 안정을 찾으셨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죽음. 교통사고, 15년 전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서. 사고는 아버지의 과실이었다고 술을 마신 채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인이 없었고 나는 어린아이였다. 그 비밀. 뭐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셨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프로젝트가 엎어졌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철회. 상사가 나를 불렀다. 김대리, 내가 자료 조작한 거 아니야? 클라이언트가 증거를 보냈어. 자료 조작? 나는 그런 적 없다. 하지만 컴퓨터 로그를 보니 내 아이디로 된 파일이 수정되어 있었다. 누가? 의심이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택시 기사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 왜? 복수. 아니, 그건. 돈 할머니 요양원 비용을 내가 부담하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압박을 넣는 건가?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 기록, 회사 임원과 주고받은 대화. 김민준 자료 조작 도와주세요. 대가로 이 대가. 아버지가 내 경력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충격. 하지만 더 큰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 그 남자는 유명한 재벌가 후계자, 이준호. 왜 아버지의 폰에? 밤새워 검색했다. 15년 전 사고 기사,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이준호의 차가 연루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증언을 바꾼 대가로 돈을 받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은폐하고 이준호의 비밀을 지켰다. 그 비밀. 이준호의 아버지가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고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아버지를 매수한 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아버지, 어머니 죽음. 진실이 뭐예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동요했다. 민준아, 그건. 잊어라. 내가 알면 다 끝나.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그날. 아버지의 눈빛이 변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었다. 서울의 밤은 길다.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검색어, 김태호 이준호 15년 전 사고. 결과는 적었다. 대부분 무미건조한 뉴스 클리핑. 하지만 하나, 오래된 블로그 포스트가 눈에 띄었다. 익명 작성자, 택시기사 김태호, 재벌 아들 이준호를 위해 증언 조작. 어머니의 피가 댓글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IP 추적을 시도했다. 불법이지만 나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죽음에 왜 연루되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는? 이준호의 비밀을 알았어. 그 집안의 더러운 돈 세탁. 내 아버지는 돈에 눈이 멀었지? 사고 당일 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이준호의 차가 먼저 치고 도망쳤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오히려 이준호를 보호한 거야? 증언을 바꾸고 내 어머니의 시신을 조작했어. 사고 원인을 내 어머니 탓으로 돌린 거지에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 나를 위해? 아니, 자신을 위해. 나는 이준호를 찾아갔다. 그는 이제 대기업 CEO, 삼성 다음 가는 IT 재벌.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었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보니 비서가 나를 막았다. 김민준 씨.
약속 없이 오시면 안 돼요. 나는 웃었다. 이준호 씨에게 전하세요. 15년 전 택시 기사 아들의 복수가 왔다고. 10분 후 나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준호는 40대 중반, 세련된 정장 차림. 김민준. 내 아버지 얘기 들었어. 오래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그의 눈은 차가웠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어머니를 희생했어요. 그 빚 갚아야죠. 이준호는 웃었다. 빚. 그건 거래였어. 내 아버지가 돈을 원했지?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는 서랍에서 체크를 꺼냈다. 이거면 돼. 5억. 가족 비밀은 묻어버려. 나는 체크를 찢었다.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는 표정이 굳었다. 민준 씨, 조심해. 내 아버지처럼 되기 싫으면 그 말에 나는 알았다. 이준호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다. 지금도.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이준호 만났지? 그만둬. 그 집안은 내가 건드릴 수 없어.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 왜요? 어머니를 왜 팔아넘겼어요? 아버지는 무너지듯 앉았다. 돈이 없었어. 내 대학, 내 미래? 그리고 나도 이준호에게 빚이 있었어. 옛날에 택시 사고로 그의 가족을 도왔지? 그 대가로 빚. 더 깊은 비밀. 아버지는 20년 전 이준호의 아버지와 얽힌 마약 거래를 은폐한 적이 있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나를 키웠다. 모든 게 더러운 돈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증거.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 거기엔 아버지의 편지 사본이 있었다. 태호야, 이준호 일은 입 다물어라. 돈 보낼게. 어머니의 필체.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15년 전 일,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게다가 이준호 집안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 한국의 재벌은 법 위에 있다.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소셜미디어. 익명 계정으로 포스팅. 재벌 아들 이준호, 15년 전 어머니 살인 은폐, 증거 사진 첨부. 반응이 폭발했다. 트위터, 인스타, 커뮤니티. 이준호 스캔들 해시태그가 트렌딩. 아버지는 분노했다. 민준아, 내가 이 짓을. 가족을 파괴해. 나는 대답했다. 가족. 아버지가 이미 파괴했어요. 그는 나를 때렸다. 처음으로. 뺨이 부어올랐지만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이준호의 반격이 왔다. 내 회사에서 해고 통보. 자료 조작 혐의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기자에게 팩스를 보냈다. 다음 날 조선일보 일면 IT 재벌 후계자, 과거 살인 은폐 의혹, 세상이 들썩였다. 이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증거는 조작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아버지는 사라졌다. 전화도 안 받고. 나는 할머니를 안고 울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는 속삭였다. 민준아, 복수는 독이야. 내 아버지도 피해자일 수 있어? 복수는 중독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신문을 펼쳤다. 이준호의 주가는 10% 하락. 그의 집안은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죽어야 했나? 아버지의 선택, 이준호의 무책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프리랜서 해커를 고용했다. 비용은 내 저축 전부. 이준호의 이메일 해킹해. 15년 전 기록. 해커는 며칠 후 데이터를 보냈다. 수백 통의 메일, 그중 하나
아버지에게 보낸 이준호의 메시지. 김 기사, 증언 잘했어. 어머니 몫으로 2억 보냄. 입 다물고 살면 돼. 증거였다. 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진실을 말하다 코너.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제 어머니는 재벌의 희생양이 됐어요. 제 아버지는 배신자예요. 시청률이 폭발했다. 네티즌들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민준의 복수.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팔아. 가족도 없나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그게 원했다. 세상이 찢어지게. 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부천에 싸구려 모텔에 숨어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왜 나한테까지? 나는 문을 닫고 앉았다. 아버지, 말하세요. 모든 걸 아버지는 무너졌다. 내 어머니는 알았어. 내가 이준호 아버지와 한 마약 거래? 20년 전 택시로 마약 운반. 잡히면 끝장이야.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이준호에게 말하려 했어. 그래서 사고를 꾸몄지. 이준호가 치라고 한 거야. 얘 충격.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도록 지시했다. 아니. 내가. 아니야, 이준호가. 나를 협박했어? 내 어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나와 너를 죽인다고. 거짓말. 아니, 진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손목에 칼자국을 보였다. 자살 시도. 민준아, 나도 피해자야. 재벌의 꼭두각시,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지웠다. 늦었어요. 아버지 선택이었잖아요. 나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 자수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경찰서에서 아버지는 모든 걸 토했다. 마약, 은폐, 살인 공모. 이준호는 체포되었다. 그의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식 폭락, 정치 스캔들 폭로. 나는 승리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미소 지었다. 민준아, 잘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회사 복귀. 불가능. 명예훼손 소송이 쇄도했다. 나는 실직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한 짓, 어머니가 원치 않았을 거야. 복수는 끝나지 않아. 이준호의 동생, 이지은. 그녀가 내 뒤를 쫓을 거야, 이지은. 이준호의 여동생, 유명 배우. 그녀의 사진을 봤다. 아름답지만 눈빛이 사납다. 밤, 내 아파트 문이 두드려졌다. 이지은이었다. 오빠 복수. 그녀는 총을 들고 있었다. 아니, 장난감. 진짜 총은 아니야. 하지만 내 할머니 요양원으로 돌려보낼까? 위협. 그녀는 웃었다. 우리 집안은 무너지지 않아. 내 아버지처럼 너도 우리 편 돼.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제안, 돈, 직장, 새로운 삶, 대신 침묵. 나는 고려했다. 복수의 대가 너무 컸다. 이지은의 눈빛은 이준호와 닮아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민준 씨, 오빠는 감옥 갔어. 하지만 우리 집은 살아남아. 정치인 삼촌이 도와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줄게. 대신 증언 철회. 나는 웃었다. 왜 나예요? 아버지처럼 매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처럼. 그는 약했어. 너는 강해. 하지만 피곤할 거야. 복수 끝나면 뭐 남아.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병원에, 나는 실직,
친구들은 멀어졌다.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 나를 파괴자로 부른다. 가족을 배신한 놈, 나는 흔들렸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명함을 남기고 갔다. 24시간 안에 연락해. 안 그러면 할머니부터.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만났다. 민준아, 이지은 만났지? 그녀는 내 어머니 친구였어. 옛날에 또 비밀. 어머니와 이지은?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한숨. 내 어머니가 이지은을 도왔어. 마약 거래 폭로하려고. 이지은은 증인이 될 뻔했지만 오빠 때문에 포기했지? 그녀도 피해자야. 피해자. 모두가. 나는 미치겠었다. 아버지는 꼭두각시, 이준호는 괴물, 이지은은 회색. 나는 결정했다. 기자에게 다시 연락. 이지은도 연루하지만 망설였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돈으로 할머니 치료, 새 삶. 아버지의 재판날 법정에 앉아 그를 봤다. 민준아. 미안, 그는 유죄를 인정했다. 20년형 이준호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지은은 증언으로 무죄.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녀의 눈물이 카메라를 적셨다. 여론은 그녀를 동정했다. 나는 분노했다. 다시 포스팅. 이지은, 거짓 눈물 하지만 이번엔 반발. 남녀 차별. 여배우 괴롭히나? 내 삶은 지옥.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비가 바닥. 이지은의 전화. 결정했어. 우리 편돼, 나는? 내 배신. 나는 증언을 철회했다. 모든 건 오해야, 법정에서.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너도 이준호는 석방시도. 재벌의 힘. 내 해커가 보낸 마지막 데이터, 이지은의 이메일, 그녀가 오빠를 배신한 증거. 오빠, 내가 어머니 죽인 거 알아. 내가 폭로할게. 그녀도 복수자였다. 왜 나를 이용하려 한 거? 나는 이지은을 찾아갔다. 그녀의 펜트하우스. 왜 날 속였어? 그녀는 웃었다. 너처럼 복수하려고. 우리 둘이서 이준호 무너뜨리자, 동맹.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불신. 동맹은 깨지기 쉽다. 이지은과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증언으로 이준호 재수사.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욕망이 보였다. 권력. 민준 씨, 이겨. 우리 집 물려받을게. 나는 할머니를 돌보며 기다렸다. 할머니는 회복 중. 민준아, 사랑은 복수가 아니야. 재판 재개. 이지은의 증언, 오빠가 모든 걸 지시했어요. 이준호는 무너졌다. 무기징역. 재벌 제국 분쇄. 아버지도 감형. 하지만 나는 이지은이 약속한 직장, 돈 대신 침묵. 나는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밤마다 그녀의 전화. 오늘 뭐 했어? 나한테만 말해. 할머니가 죽었다. 자연사,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왔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안 왔다. 아버지도 용서하지만 마음속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지은의 비밀,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에 더 깊이 연루. 그녀가 이준호에게 어머니 치라고 속삭였다는 증거. 최종 트위스트. 나는 모든 걸 폭로했다. 기자에게. 이지은, 진짜 배신자. 그녀는 체포. 민준아, 왜? 우리가. 나는 대답. 복수는 끝나야 해. 결말은 비극. 나는 자유지만 혼자. 세상은 나를 잊었다. 하지만 밤하늘 보며 어머니를 느꼈다. 이게 옳았을까? 독자여, 당신이라면? 용서할 건가?
하게 할 건가?